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1월 19일 월요일 새 주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저희 스튜디오 앞에서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인의 모습인데요. 아이고, 또 지금 방송 시작했다고 크레인이 또 자기 모습을 감추나요, 지금? 예. 자, 현재 기온 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1도로 예보됐고요. 맑은 날씨가 종일 이어지다가 밤에 얼음이 얼고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할 방침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가가 경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릴지 불투명합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건가요?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2022년 대선 직후에 윤석열 당선인 부부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 정황이 내부 증언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정무 2팀장이었던 이상휘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로 폭언을 했고 욕설을 했다는 거지요. 이를 수습하던 장제원 비서실장, 이분이 이제 인수위 때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죠. 돌아가신 분 장제원 실장, 이 사람이 차라리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혼시켜야겠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김건희의 인사 개입을 둘러싼 갈등은 윤석열 당선인의 외박과 이혼 결심설로까지 번졌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윤석열이도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당시에 피력했다는 것이죠. 대선 공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건희와 일정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한 윤석열 당선인의 고집이 정면 충돌하면서 권력 핵심 부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다는 분석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싸움은 윤석열이가 깨갱하고 말았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허위 매출과 비용을 주고받으며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시 의원 일가는 교육 컨설팅 법인 5곳과 부동산 시행 시공사 등 7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이 중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울시 산하 SH에 오피스텔을 매각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시공사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교육 컨설팅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는데, 회계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지출이라며 세금 축소 목적의 비용 처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가족 회사들끼리 서로 매출을 주고받는 정황도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조사 TF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F는 미신고 무인기 비행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스스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다고 밝힌 대학원생 B씨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함께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는 반북한 성향의 청년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고 대북 활동을 전담하는 인사까지 두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TF는 이 업체의 무인기 제작, 운용 경위와 공모 여부, 배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종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무인기의 평양 비행은 자유다, 이런 기고를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 2018년 남북대화가 활발하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측 특사단을 만나서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믿어달라라면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에 담길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도 수용 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또 같은 해 12월 서울 답방도 추진됐다고 하는데 노동당 정치국의 강한 반발과 신변 안전 우려로 발표 하루 전에 무산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당시 답방 무산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우리보다 남북 관계가 더 빠르게 진전돼서는 안 된다, 이런 미국의 입장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내부 100억 원대의 횡령 의혹을 폭로한 전직 간부를 소환합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지파장이던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2017년에서 2020년 간부들이 홍보비, 법무비 명목으로 113억 원 넘는 현금을 걷어 상부에 전달했다는 보고서 작성 경위와 증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씨는 이 돈의 사용처가 불투명했고 일부는 총 회장 개인 재판 비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수본은 자금 흐름과 함께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경찰에 세 번째 출석한 김경시 의원. 공천 헌금 관련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선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 씨도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돈이 오갈 당시 강 의원과 남 씨가 함께 있었는지 등을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억 건네 현장에 강선 의원이랑 같이 계셨나요? 돈은 강 의원이 직접 받으셨나요?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는 만큼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아니면 남전 보좌관 지금 거부한 건가요?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청문회 거부를 선언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병역 특혜 의혹과 부정청약 의혹 등 자녀 관련 자료는 아예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전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적인 첫 사과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은 그뿐이었습니다. 제명 결정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고심 끝에 유감 표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은 채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촉구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언론보도 정리 업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앞서 무인기를 날려보낸 건 자신이라고 밝힌 오모 씨 역시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 시기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침투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사람, 또 실제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가 겹치는 겁니다. 공세의 포문을 연 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직격했습니다. ما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رو مجرم می‌دانیم هم به خاطر تلفات هم به خاطر خسارات هم به خاطر تهمتی که به ملت ایران زد. 시위로 수천 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규모를 처음으로 밝히고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지목했습니다. 유혈 진압이 아니라 배후 조종받은 시위대의 폭력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이란 시위 사망자가 최소 16,500명에서 18,000명으로 부상자가 33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